번째 시간이다 벌써, 그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갈게요. 이건 얘는 해도 어려우니까 한 번만 해보자. 자, 상황을 봐봐. fx를 x 더하기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 라고 줬어요. 우리한테 뭘 주고 있니, 수아나? f 마이너스 1이 8입니다 라고 하는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저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요. 참 저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를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눈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자. 자,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는 아이였다면 좀 쉬운 문제 축에 속하는 게 될 텐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식이니? 현재 3차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몇 차식 돼야 돼? 그렇지, 2차 이하 돼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과정을 좀 한번 생략해 보려고 하는 거야. 바로 해석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다시 보자. 여기 이제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얘가 2차 이하, 얘가 2차 이하의 지금 다항식이 게 분명한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해석해 볼래요. 이런 거잖아. 그죠? 가만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얘를 내가 k배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는군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 k값 하나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집어넣어 본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f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얘가 전부 다 빵 될 거야. 여기는 얘가 빵 될 테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얘는 k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가 되겠네요. 그죠? 5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군요? 8이군요. 이렇게 준 거니까 k값이 2다. 이렇게 지금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건 나머지 여기는 얘는 결국 2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요거에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1이군요. 그래서 전개까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3x니까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7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여기는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저희는 지금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돼. 알았죠? 넘어가서 이제 오늘 배울 거. 오늘 이제 인수정리 하나만 딱 배울 거야. 오케이? 요거만 딱 배우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죠? 오늘 물어본다고 했었어. 연희야.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까먹었어요. 그래요. 수아. 나봐.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fx를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 2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기억나죠? 제가 왜 저렇게 나눴는지도.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인수정리. 이것도 오늘 지난 시간에 했었고 물어본다고 했었어. 그죠? 윤지야? 인수정리 보죠. fx가 f x? 눈 돌아간다. f 알파가 0 이면 fx는 뭐를 x 마이너스 알파를 뭐로 인수로 받는다. 얘들아, 우리 영어 단어는 그렇게 열심히 잘 외우잖아, 그지? 우리 정리랑 정의 정도는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정의랑 정리도 모르고 정의랑 정리도 모르고 수학을 한다. 말이 안 돼요. 알았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인수정리. 오늘은 이 인수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인수정리와 교차식의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 4원칙이 있었지. 기억나요? 승환이. 나눈다. 자, 첫 번째. 묶는다. 묶는다. 뭐를? 공통인수.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는다. 없으면 찾아서 묶는다. 두 번째. 공통. 치마. 공통 부분이 발견되면 치환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복잡한식. 복잡한식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스스가 낮은 문자. 그렇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기로 했었어. 그 다음 마지막 보기차식. 끝. x제곱을 t제곱꼴로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한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될 거야. 고차식의 인수분해. 저기는 저 개념 추가해서 총 5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인수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일단 저거야. 저기는 저 문장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봐봐. F알파가 0이고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 F알파가 0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야? fx는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돼? F알파가 결국 뭘 테니까? F알파가 뭐니까?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일 테니까 그 나머지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라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다? fx라고 하는 애는요 x-알파로 묶어주면은 qx 이렇게 묶일 거고요 나머지는 얼마였어요? 빵이었어요.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된 거야? 여기는 이거 인수, 여기는 요거 인수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x-알파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F1이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F1이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x-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질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f-2가 0이었어요. 마찬가지 fx라고 하는 거는 뭐를 x 더하기 2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이게 인수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볼게요. 자, f1도 0이고요. f2도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fx는 얘를 바라보면서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는 얘도 바라보면서 근데 x-2도 인수로 갔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애였을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더 확장해 갑니다. 자, F1은 0이고요. F2는 0이고요. F3은 0이고요. F4는 6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오케이? 저렇게 돼 있는 3차식 f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어. 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자, fx를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식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죠? 식이 4개 있어. 근데 fx라고 하는 건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주면 얘가 3차 다항식을 지금 표현한 상태야. 그죠?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내가 1 집어넣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가 되고요? 0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2 집어넣었더니 얘는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3 집어넣으면 27a 더하기 9b 더하기 뭐가 돼요? 3c 더하기 d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4를 집어넣으면 더 힘들어. 여기는 뭐가 돼요? 64a 더하기 64a 더하기 16b 더하기 4c 더하기 d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4개짜리 이렇게 연립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3개 이상짜리의 연립방정식은 사실상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형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 연립하는 것도 알려줬었지? 여기서 D소거하고 여기서 D소거하고 여기서 D소거해. 그 다음 나온 거는 A랑 B랑 C, A랑 B랑 C, A랑 B랑 C였을 테니까 여기서 C소거하고 C소거해. 그러면 A랑 B에 대한 식이니까 뭐 B소거해. 거기서 이제 A 구하고 A 가지고 B 구하고 B 가지고 C 구하고 C 가지고 D 구하는 형식으로 계속 연립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풀면 안 된다는 거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제 뭘 배운 사람들로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를 배운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야. 여기는 얘를 바라봤더니 F1이 얼마야? 0이야. 그지? F2가 얼마야? 0이네. F3도 얼마야? 0이야. 그치? 그러면 fx는 이미 x-1이라고 하는 애랑 x-2라고 하는 애랑 x-3이라고 하는 애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치? 근데 또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줄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볼까? 관찰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관찰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서 1차, 이거 1차, 이거 1차니까 이미 여기서 몇 차가 됐어? 3차가 됐지. 그럼 여기는 얘 뭐가 돼야 되겠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제일 앞에 있는 얘를 K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안 썼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일단 4를 한번 넣어보자. F4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이고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되고 4 집어넣으면 1 되잖아. 그럼 K 이렇게 된다 그지? 얘가 얼마래? 6이 돼. 아 K 값이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됐나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다항식은 뭐가 됐구나? 얘가 1이 되면서 3차 다항식은 그냥 이거였구나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저런 지저분한 연립 방정식 풀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오케이? 이제 인수 정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들로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이 개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도 여기는 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인수 정리는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뭔가 조금 그 홀대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인수 정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식을 내가 얼마나 편하게 빠르게 쓸 수 있나. 오케이? 다시 되게 편해. 인수 정리라는 걸 쓰면 되게 편해져 상황이.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놓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놔. 그렇죠? 됐어? 0을 발견하면 아 이거 인수정리 쓰면 돼. 조금 더 가볼게요.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1이 0이래. 그 다음에 F2가 1이래. 그 다음에 F3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래. 이렇게 줬나봐.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봐봐. fx가 2차였대. 그 fx가 궁금합니다. 2차인 fx가 뭐가 되나요?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럼 fx 2차였다고 하니까 똑같이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풀 거잖아. 그지? 그럼 1 넣어서 0 나오고 2 넣어서 1 나오고 그다음 3 넣어서 3 나옵니다. 이렇게 a, b, c 연립하면 풀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있는 거를 이용해보자. 오케이? 그냥 fx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니? 일단 x-를 인수로 가질 거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뭔지는 몰라. 그지? 근데 그 나머지가 몇 차겠어 당연히? 1차일 거야.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세팅하면 되잖아. 그럼 2개짜리 연립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잖아. 계산 더 쉬워지잖아. 됐죠? 여기다가 이제 뭐 넣고 2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뭐가 돼요? 2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다 3 넣으면 뭐가 돼요? 이게 그럼 2가 되니까 3 넣으면 6a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얘가 지금 1이라는 소리고 얘가 지금 3이라는 소리야. 요거 2개만 연립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 인수 정리를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나아가서 뭔가의 규칙성을 발견했을 때 잘 봐봐. 너희가 풀었던 거야. 파이낸스에서 풀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고 F4는 얼마니? 이런 문제 기억나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차 항이의 개수가 1인 다항식 3차
다항식 fx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메스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했던 건가? 테스트에서. 그지? 테스트에서 했지. 그래서 다 잘하고 썼어요. 그죠? 기억나요? 전부 다 이렇게 잘하고 썼잖아. 자, 봐봐. 여기는 이 문제를 지금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는 F2 1이래. 그 다음에 F2 2래. F3은 3이래잖아. 그지?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걸 잘 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거야.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케이? 한번 보자. 여기 얘는 fx는 x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2 넣은 거, 여기다 3 넣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랑 요거는. 맞아? 그럼 내가 fx-x라고 하는 이 다항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 fx가 다항식이었다면 fx-x라는 것도 다항식이었어. 다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봐봐. fx는 x 여기까지 쓸 수 있지? 쓸 수 있지? 요걸 이렇게 넘겨. 오케이? 한쪽을 0을 만들려고 합니다. 됐어요? 한쪽을 0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fx-x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다 1 넣으면 0 되는 거고 2 넣으면 0 되는 거고 3 넣으면 0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을 내가 잠깐만 gx라고 놔볼게. 오케이? 이 다항식을 잠깐만 gx라고 나오자. 그러면 g에다가 뭐 넣으면 1 넣으면 빵 되잖아. g에다가 뭐 넣으면 2 넣으면 빵 되죠? g에다가 뭐 넣으면 3 넣으면 빵 되네.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gx라는 다항식 구할 수 있지 않냐? 되잖아. 왜? 빵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봐봐. fx 빼기 x 요즘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다항식에다 1 넣었더니 빵 나온대. 여기 다항식에 2 넣었더니 빵 나온대. 다항식에 3 넣었더니 빵 나온대. 그러면 gx는 뭐가 되겠어요?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x-2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x-3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수가 존재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다시 보자. 문제 다시 봐.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랬어? 1이랬어. 오케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랬어. 그러면 여기는 1인 3차 다항식이었어. 그럼 봐봐. fx 빼기 x라고 하는 다항식도 여전히 3차지 않을까? 맞아? fx라고 하는 게 3차라며. 거기다 x 빼봐야, 이거 1차 빼봐야 난 차수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3차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얘 3차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gx도 여전히 뭐겠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일 거야 라고 판단 가능하지. 됐나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얘가 3차인 거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봐.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 fx-x였어. 걔가 x-1, x-2, x-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쪽으로 싹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 fx 완성입니다. 됐나요? 지금 먹여졌다. 다시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빡세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항식 파트에서 우리 오늘이 다항식 파트 마지막이에요. 다항식 파트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식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어야 돼. 식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더 고급 개념들을 배웠을 때 그거에 대한 적용들이 빨리빨리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너희가 힘들더라도 식 가지고 그 다항식에 대해서는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오늘 가르치는 여기는 이 개념이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제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끝이야. 잘 봐봐. 다시 볼게. 그래서 다시 f1 빼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f2 빼기 2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f3 빼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세 개를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해결해달라는 얘기야. 아, fx 빼기 x라고 하는 다항식은 1 넣었을 때 빵 되고 2 넣었을 때 빵 되고 3 넣었을 때 빵 되는 다항식이구나. 그러니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 x-2도 인수로 가질 거고 x-3도 인수로 갖겠구나.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또 뭔가 인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로는 일단 쳐놨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최고 차항의 수. 근데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어. 거기서 x 빼봐야 여기는 얘 3차 다항식일 거 아니야. 최고 차항의 수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1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fx랑 x랑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럼 f1하고 1은 같아요? F1은 1이 되죠. F1은 2고 F3은 3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문제에서. 됐어? 아니,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지금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요 말이 어렵니? 일단 문제 다시 한번 봐봐. F1을 넣으면 1이 나오는데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어떤 함수가 있었나 봐. 다항식이 있었나 봐. 그 다항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대. 라고 나한테 정보를 줬어, 지금. 그리고 나는 그 다항식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예에서 나는 지금 뭘 쓰고 싶은 거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쓰고 싶거든.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뭔가 어떤 다항식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빵 나오는 상황에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뭔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 얘네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였을 때 x였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가지고 일단 이런 식 세 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요 다항식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자는 거지. 이 다항식에다 x에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빵 됩니다. 그렇게 지금 주고 있잖아. 여기다 다항식에다 x에다 뭐 넣으면 2 넣으면 빵 됩니다 라고 주고 있는 거. 3 넣으면 빵 됩니다 라고 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 이 다항식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요. fx가 3차 다항식도 최고차항의 수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도 3차 다항식일 거고 최고차항의 수 1일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F와 F는 0이면 응. 인지정리서가 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제가 fx-x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저런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근데 아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인수정리 이용하려고 식을 이렇게 바꾼 거지. 알겠어요. 망했어요. 다시 하자.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다 이해됐어? 그래, 그럼 알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봐. 그냥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식으로 문제를 냈어. f1이 0이고 f2가 0이면 오케이? 그러면은 fx는 x-1과 x-2의 인수를 가질 거야. 나머지 여기는 얘는 뭐가 또 다른 인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인수를 가질 거야. 이런 설명을 처음에 했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걸 만들 거야.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이 0이고 f4가 6이 되는 그런 3차식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을 때는 fx가 a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 다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인수정리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fx를 기준으로 그 fx라는 다항식은요 1 넣었을 때 빵 나오네요. 아 x-1이라는 인수를 갖겠네요. 2 넣었을 때 빵 나오네요. x-2라는 인수를 갖겠네요. 3 넣었을 때 빵 나오네요. 얘도 x-3이라는 인수를 갖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지 몰라.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상수가 될 거라는 사실은 알아서 선생님이 다 k라고 쓴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4를 넣어가지고 정리해봤더니 그 k값이 1이 나와가지고 얘를 아까 지웠던 거거든? 그래서 fx를 이렇게 돼 있는 얘라고 지금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다 이해됐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냥 0이라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지 말고 인수정리를 한 번이라도 쓰면은 미지수 하나라도 편하게 줄일 수 있다. 오케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한번 좀 해볼게요. 봐봐. 지금 선생님이 fx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다시 봐봐. 자, 어떤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대요. gx라는 함수가. 자, g1이라는 게 빵이고요. 그 다음에 g2라는 게 빵이래요. g3이 빵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g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i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어요. 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그러면 gx라고 하는 n은 1 넣으면 빵 되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갖겠죠. 2 넣으면 빵 되니까 x-2라는 인수도 갖겠죠. 3 넣으면 빵 되니까 x-3이라는 인수도 갖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인수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gx라고 하는 게 3차식이었잖아. 근데 이미 여기서 3차가 완료됐고 얘 최고 차이계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상수인데 그 상수는 1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gx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알겠니? 다시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f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잠깐 gx라고 놨나? 오케이? 다시 f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잠깐 gx라고 놨나봐.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그대로 만족된대. 그때 나는 fx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봐봐. 여긴 얘가 gx였고 gx에 대한 정보들이 나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gx가 뭔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gx라고 하는 다항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gx에 대한 다항식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됐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fx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만 싹 넘기면 되지 않을까? 여기 얘는 그냥 gx-3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gx가 뭐라고 했으니 x-1에다가 x-2에다가 x-3이라고 했으니 걔 빼기 3 돼 있는 여기는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였겠네요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f1이 1이래. f1은 2래요. f3은 3입니다. 오케이? 근데 f4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근데 fx는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래. 그런 fx가 궁금했어. 근데 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fx를 설명은 안 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사실 연립해서 풀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려면 얘랑 봐봐. 얘랑 얘는 어떤 규칙성이 존재해? 안 존재해. 그치? 얘가 2였으면 몰라. 얘가 2였으면은 그냥 하나씩 커지네 얘도 그런 규칙성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고 2 넣었을 때 2 나오는 거고 3 넣었을 때 3 나오는 상황이잖아. 규칙성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f1 빼기 1은 0입니다. f2 빼기 2는 0입니다. f3 빼기 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런 상황을 가지고, 오케이? 요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나는 fx 빼기 x라고 하는 여기는 얘도 여전히 하나의 다항식이지 않을까? 원래 다항식에서 x 하나 뺀 것 뿐이잖아. 그지? 그럼 이 다항식에다가 x에다 1 넣으면 0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다 2 넣으면 여전히 0 된다며. 그러니까 x-2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다 3 넣으면 0 된다며. 그죠? 그러니까 x-3이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인수가 존재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보니까 fx가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고요. fx에서 x를 그냥 뺀 것 뿐이니까 여기 있는 이 다항식도 여전히 최고 차이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다른 인수 1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럼 내가 결론 fx는 뭐였군요? x-1에다가 x-2에다가 x-3 이렇게 돼서 더하기 x 이렇게 해주면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fx를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집어넣어서 4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여기다 4 넣었더니 얼마 됩니다? 3. 여기다 4 넣었더니 2가 되고 여기다 4 넣었더니 1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4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군요? 10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 저기 F 알파는 0이면서 응. F 알파 플러스 원머시 있어도 이거는 힘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선생님 정확하게 알겠어. 뭐가 안 되냐면 다항식 fx만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fx만 다항식이니? 아니야. fx 더하기 1도 다항식이고 fx 더하기 x도 다항식이고 fx 빼기 x도 다항식이야.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f 알파가 0이다라고 했을 때 fx는 x-알파를 인수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fx를 뭐로 지금 생각하냐면 다항식의 대명사로 다항식을 대표하는 애로 그냥 fx라고 놓은 것 뿐이에요. 오케이?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선생님 잘 봐봐. 지금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다항식에다 내가 1을 넣었더니 빵이 됐대 만약에. 그러면 그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여기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거라. 됐어? 그럼 빵 되는 건 다 인수로 갖는 거. 그렇지. 빵 되는 건 다 인수로 받는 거야. 그게 인수정리잖아. 됐나요? 다시 정리해봐.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요. 어떤 다항식 fx가 될 수도 있고 gx가 될 수도 있고 fx 더하기 gx가 될 수도 있어.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 그 다항식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더니 빵이 됐대. 그럼 이 다항식은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 뭐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 됐어? 다시 봐봐. 다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거야. fx 빼기 x라고 하는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본 거지. 됐어? fx 빼기 x라는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1 넣었을 때 빵 되고 2 넣었을 때 빵 되고 3 넣었을 때 빵 되니까 얘랑 얘가 다 인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누가? 이 다항식. fx 기준이 아니라. 됐어? 그럼 완벽하니? 좋아요. 잘했어. 자, 그럼 조금만 더 규칙상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 알았죠? 봐봐. 자, 이번엔 이렇게 줬어. F1이 3이래. 그 다음에 F2가 5래요. F3은 7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도 여전히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인? 1인. 그러니까 3차 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를 3차식 fx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좀 여기서부터 좀 눈치가 있어야 돼. 봐봐. 3이랑 그 다음엔 5랑 그 다음에 7이잖아. 그지? 3이랑 5랑 7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래. F1 빼기 3입니다. F2 빼기 5예요. F3 빼기 7입니다. 얘네들이 각각 다 뭐랬어? 빵이랬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지? 그럼 나는 어떤 다항식에다가 얘는 1 넣은 거고 얘는 2 넣은 거고 얘는 3 넣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다항식에다가 1 넣은 거고 2 넣은 거고 3 넣은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저거 찾는 게 힘들잖아. 그렇지, 저거 찾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소리. 좀 더 쉬운 걸로 줄게. 다음번에 한번 찾아봐. 되게 쉬운 걸로 줄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걸로 줄게. 여기까지 됐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얘가 x-1 이렇게 될 거고 x-2 이렇게 될 거고 x-3이 되겠군요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니? 최고차이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곱해도 돼. 됐죠? 여기는 얘만 딱 넘겨버리면 내가 fx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자, 이건 너희가 풀어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1이고 4고 9래요. 알고 싶다. 찾아보세요. fx 구해주세요. 아니, 저기 아니.
관계는 안 해도 됩니다. 자, fx가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왔으면 정답입니다. 자, 맞은 사람? 오케이. 자, 다시 봐봐. 한 번만 더. 여기는 요 형태를 봤더니 그 규칙성이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 그지? 1 넣었을 때 1제곱인 거고 2 넣었을 때 2제곱인 거고 3 넣었을 때 3제곱이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지? 2차식이잖아 그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3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답을 낼 수가 없다는 뜻이야. 만약에 2차식이었으면 이게 답이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3차식이니까 지금 3차식을 꼭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fx 빼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여기다 x다 1 넣으면 빵 되고 2 넣으면 빵 되고 3 넣으면 빵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저런 게 나오는지 찾아야 돼요. 저거 엄청 어려운 거 이거보다 더 엄청 어려운 게 연습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풀어볼 거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식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관문이야, 첫 관문. 요 관문만 잘 건너가면 돼. 알죠? 다시. 그럼 여기는 얘가 x-1, x-2, x-3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겠니 이제?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냥 뭐 한 거야? 이쪽으로 그냥 넘어간 거잖아. 내가 궁금한 건 fx였어. 됐나요? 저기 빼지는 건 패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딱 하나. 뭐야? 인수정리 쓰고 싶은 거. 인수정리.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라고. f1 빼기 1은 0인 거고 f2 빼기 4는 0인 거고 f3 빼기 9는 0인 거야 지금 현재. 그지? 그랬을 때 이 다항식이 뭐가 될까? fx 제곱이 될 거야 라는 요 생각.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1 넣으면 빵 되는 거고 2 넣으면 빵 되는 거고 3 넣으면 빵 되는 거니까 요런 인수를 가질 거예요. 요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됐어? 거기 있는 걔만 제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fx는 x-1하고 더하기 x까지 해면 그게 0인 거예요? 아니? fx 마이너스 이 상태에서는 0이죠? 아니 0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f1 마이너스 1은 0에서 저 식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x 제곱도 0 아니에요?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라고는 방정식의 근이 1이랑 2랑 3이겠지? 지금은 다항식 다루고 있어요. 다항식이 뭔지 찾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인 거잖아 지금.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수정리 이제 여기까지 워밍업이었어요. 되게 혼란하겠지? 이제 워밍업이 다예요. 다 했어. 근데 더 이상 배울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만 더 풀면 돼.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가볼게요. 자 봐봐. 인수정리의 정확한 내용은 이거야.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럼 fx는 x-알파 곱하기 qx가 된다. 이거거든? 여기는 얘를 선생님이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는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도 기억하고 저기는 쟤도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얘 의미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다항식이 있었을 때 거기다 내가 알파 넣었을 때 빵 된다면 그 다항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수 정리입니다.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인수 분해하래.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지금 배웠잖아. 인수 정리를 배웠어. 그러니까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렸지. 맞아?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기 있는 쟤를 뭐 해달래? 갑자기 뜬금없이 인수 분해를 해달래.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지금 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요 다항식을 나는 지금 인수분해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공통 부분이다. 뭐 공통 인수나 아니면 복잡한 식도 아니야. 복잡한 식이 아닌 이유는 뭐야?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복잡한 식은 문자가 2개 이상이고 항이 3개 이상일 때 복잡한 식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복잡한 식도 아니고 당연히 보기차 식도 아니지. 맞아? 이게 마지막 경우야, 마지막 경우.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오케이?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뭘 따라가는 거냐면 여기는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인수 정리라고. 그럼 봐봐. 인수 정리가 뭐였어? 저거였지.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지? 인수로 같습니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죠?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좀 되게 기가 막힌 일이긴 하지만 아무 숫자나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기가 막히죠? 아무 숫자 하나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 되는 거 찾아? 0 되는 거 찾아요. 봐봐. 1 넣어볼게.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빼기 4. 땡큐. 찾았다. 운이 좋아야겠죠? 기가 막히지? 나올 때까지 계속 돼. 나도 그렇게 찾는 거야. 근데 물론 무턱대고 막 찾는 건 아니야. 무턱대고 찾는 요령을 좀 알려주긴 할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찾아. 일단 찾는 방법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나는 이 다항식을 잠깐 fx라고 한다면 f1이 뭐가 되어버렸어? 0이 되어버렸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다항식 fx는 뭔진 몰라도 x-1이라는 뭘 갖겠구나. 인수는 무조건 갖겠구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는 얘를 알아야 인수분해를 한 거가 되잖아. 맞아? 근데 다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한 4글자를 잠깐 떠올려봐. 조립제법이 뭐였니?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인수정리를 쓰면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눈 몫이고 나머지는 빵입니다가 명확해지잖아. 그지? 그럼 내가 몫이 궁금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쓰면 되겠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1이랑 2랑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써봤다? 이렇게 2가 되고 이게 4가 됐어. 2가 되고 이게 4가 됐어. 이게 4가 되면서 빵 되죠? 나머지 빵인 거 확인되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당연히 뭐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이거 곱하기 이거로 인수분해했군요가 되는 거야. 이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너희가 배우는 마지막 5번째 인수분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봐봐 이제 조금 다시. 그럼 이제 너희들은 제일 궁금증이 뭐야? 제일 큰 궁금증. 이걸 어떻게 찾아? 그지? 그 찾는 요령은 마지막 상수 보이죠? 상수의 약수 안에서만 찾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의 약수는 1이 있지. 또 2가 있죠. 4가 있죠. 그죠?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요거 6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되는 게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여기 있는 얘랑 곱해서 마지막에 뭘 만들 테니까? 상수항을 만들 테니까 얘의 약수로 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 어차피 6개 중에 하나야. 제일 재수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4였을 거야. 그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나도 안 나오길 바래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보는 거야. 1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러니까 봐봐. 순서를 생각해. 1 넣고 2 넣고 4 넣는 게 편하겠니?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4 넣고 마이너스 4 넣는 게 순서상으로 편하겠어? 당연히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거 넣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1 처음에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그 다음에 4 넣고 마이너스 4 넣고 이 순서로 가야 돼.
순서는 상관없어. 갑자기 마이너스 4부터 넣고 싶었어.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넣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는 이쪽에 앞에 또 다른 개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 약수들을 다시 여기는 얘로 나눠준 얘네들도 넣어줘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른손을 쓰기가 잘 안 써지네. 오케이? 이게 또 다른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여기는 얘의 약수를 여기는 얘의 약수로 나눠준 것까지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 마지막에 마이너스 4분의 3 요걸 넣어야 되는 경우는 12번째 시도에 드디어 0 되는 걸 찾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못되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저희 학교 선생님을 믿자 우리. 알았죠? 보통은 한 두세 번만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대충 눈치를 좀 채게 돼요. 보자. 자, 여기는 요거 봐봐. 여기는 얘도 여기는 얘가 2였으면은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너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얘는 얘가 플러스도 아닐 뿐더러 여기는 얘가 앞에가 세제곱이잖아, 그지? 여기는 얘 세제곱 지금 인수분해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래서 난 여기다가 처음에 1 넣으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사실은 바로 보이니? 1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가 개 크잖아.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나중에 요 개수만 보고도 1 넣으면 안 되겠구나 바로 보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딱 될 것 같지 않니 느낌에? 이 숫자들의 구성을 봐봐. 1이랑 7이랑 6이 있어요.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막 변동시켰을 때 내가 0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보고 마이너스 1 될 거고 플러스 7 될 거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이거 빵 됐네. 됐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를? x 플러스 1 인수를 무조건 가질 게 분명하고, 나머지 여기는 얘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뭘 해줘요? 여기는 얘를 1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이렇게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빠져있는 거 꼭 챙겨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또 관찰해야 돼. 아까는 남은 게 인수분해가 더 안 돼서 냈었지만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3이랑 2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까지 인수분해 해주면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얘는 3 넣어도 빵 될 거야. 마이너스 2 넣어도 빵 될 거야. 오케이? 다 여기는 6의 약수 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편안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그런 파트는 어디까지만 2차식까지는 2차식부터는 우리가 편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한 번만 이 작업을 하면 되고 3차식 한 번만 하면 되고 4차식이면 이 작업을 몇 번 하면 되겠어? 2번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2차식까지만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얘가 마지막 5번째 인수분해 원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같이 한번 해보고 너희 풀 시간 좀 줄게요. 보자. x 4제곱 마이너스 x 4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라고 주어져 있어. 얘도 딱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 개수들의 구성을 잘 봐봐. 걔네들 다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렇게 하면 0 되게 생겼지. 맞아?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로 해서 해결될 것 같아. 그죠? 여기다 한번 1을 넣어보자. 그럼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4 더하기 1 더하기 2 되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는 얘는 1 넣었을 때 0이 됐으니 여기는 요식은 일단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군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하는데 여기 또 3창 없으니까 이런 거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줍니다. 요거 빼먹어서 틀려오는 학생이 되게 많이 봤어요. 오케이? 테스트 볼 때도 이런 거 항상 조심해. 다시 또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 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긴 얘가 뭐가 된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제 나는 얘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여기다 뭐 넣어볼까? 1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2 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됐어? 이게 0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2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었더니 얘는 8 되고 더하기 4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2가 됐네.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 플러스 6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된다, 그지? 됐어? 그러니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대로 뭐 가지고 마이너스 2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여기 있는 얘는 일단 x-1에다가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하나만 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자.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되면 여기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요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 얘가 결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괜찮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인수정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그냥. 그렇죠?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너희들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5개의 그 인수분해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있죠? 여기 있는 이 4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 없죠? 다 해결됐지?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도 보자.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의 약수가 지금 뿔마 1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뿔마 1이야.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봤다? 2-3 더하기 3-1 되니까 요거는 0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넣어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도 여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일 때 뿔마 1밖에 없었지만 앞에 있는 얘까지 바라본다면 오케이?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이랑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도 그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여기다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더니 4분의 1,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일단 됐죠? 그래서 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거랑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요거 0 되는 거 맞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뭘 가지고? 다시 2랑 마이너스 3이랑 그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1 요거 가지고 뭘 가지고? 2분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1 될 겁니다. 요거 곱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곱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1 되고 빵 이렇게 되고 됐어? 그래서 여기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했다가 뭐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모양이 안 예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여기 다 2 가지고 있는 거 얘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모양은 예쁘겠죠? 됐어? 둘 다 답이야. 뭐 저것만 답이고 저것만 답은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도 보자. 여기는 얘도. 지금 보니까 얘는 뿔마 1이랑 뿔마 3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뿔마 1이나 뿔마 3은 넣어봐야 0이 안 나온다는 뜻 아니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넣는 거야? 2분의 1 뿔마 요거랑 2분의 3 뿔마 요거까지 집어넣어가면서 계산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 생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뿔마 1하고 뿔마 3이 될 수도 있는 거. 뿔마 2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총 8개 중에 하나는 걸릴 거야. 오케이? 이게 안 걸리는 형태의 문제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걔에 대한 거는 나오면은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인수분해는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풀지 마요. 알았죠? 계산만 더러울 뿐이고 그냥 여긴 얘가 분모로 내려가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를 넣는다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하이매스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온 거 다 뺄게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 나온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종료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습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들 몇 개만 풀고서 넘어갈 건데 봐봐. 1번은 뭐 어렵지 않아. 넘어가고 2번도 어렵지 않아.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은 어떨까? 3번을 한번 해보자. 봐봐. fx를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되고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라고 했어요. 얘를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가만히 보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gx에다가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더하기 x 더하기 a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는 이 말을 딱 봤어. 그럼 뭐라는 거야? 여기는 얘는 뭐야? 무슨 말이야? 그렇지. F1은 0이니까 뜻이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1을 넣어봤다? 근데 여기는 얘는 G1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1 넣으면 이거 빵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빵이 돼버리면서 이거 사라지면서 여기다 1 넣은 결과 얘는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A가 됩니다. A는 얼마였군요? 마이너스 1.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됐습니다. 다음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같이 한번 해보자. 봐봐. 몫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괜히 그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봐봐. fx를 지금 내가 뭘로? x-1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1로 나눴을 때 몫을 내가 qx라고 놓고 더하기 얘는 뭐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쓸 수 있을까? 됐죠? 나머지가 3이라고 줬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뭘 쓸 수 있어요? f 2가 얼마군요? 마이너스 1이군요.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라는 q2라는 사실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니?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점은 이거 가지고 여기 얘를 구해야 되니까 요 식에다 뭐 넣으면 딱 깔끔하게 풀리겠어. 그냥 2 넣어버리면 끝나겠네. 됐죠? 얘는 F2 이렇게 되고 여기다 2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그냥 Q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야. 간단하죠?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그대로 응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됐고 그래 이거 한번 볼까? 7번 보세요. 7번 이건 너희 하이매스 풀면서 다 한 번씩 해봤던 거거든. 근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fx를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더하기 나머지 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 얘는 다시 fx를 또 뭘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그냥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니네. gx네, 그지? g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는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그럼 결국 뭘 것 같아? f2 더하기 g2 아니었을까? 판단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는 안 궁금하네. 얘도 안 궁금하잖아, 그지? 여기다 내가 2를 넣었을 때 얘가 빵이 되는지 봤더니 빵 되네. 맞아?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2 넣으면 뭐가 돼? 여기 얘는 7이 돼. 여기다 2 넣으면 이것도 여전히 뭐가 돼? 빵 된다,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답은 9가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0이 안 되는 거. 0이 안 되는 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0이 나와야만 얘는 풀 수 있는 문제다. 0이 안 나오면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형식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또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로 바꿀 수는 있겠지. 오케이? 다음에 2번으로 보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이제 얘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봐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지연아. xf 마이너스 봐봐.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한 이 문제를 푼 이유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떤 fx가 다항식이죠? 맞아? fx 다항식이야. 다항식 맞아? 그다음에 gx도 여전히 다항식이지? fx에다 x를 곱한 것도 여전히 다항식이죠? 거기다 gx를 더해도 여전히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야? 다항식이야. 그리고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건 얘가 0 되는 값을 얘가 0 되는 x 값을 얻다가 이 다항식의 어디다가 x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잖아. 이해돼요? 다시 채연아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지? 더하기 g-4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줬어 문제에서 3이래. 얘는 마이너스 12에다가 더하기. 여기 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얘는 여기서 해결해야지 뭐. 여기서 얘의 근이 지금 2랑 4랑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였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성립했던 거고 마이너스 4 넣어도 지금 0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8번도 보세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다항식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놓자. 그렇죠? 다항식에 대한 개념만.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다항식이면 f에다가 2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뭐야? 다항식이야. 맞아? 여전히 뭐라고? 다항식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이 다항식의 뭐에다가 x에다가 여기 있는 얘가 빵 되는 그 x 값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얘가 빵 되는 x 값은 뭐예요? 1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거니까 결국은 내가 궁금한 건 뭐였구나? f2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밑에 건 어떨까? 밑에 건 이렇게 생긴 얘도 여전히 다항식일 텐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두 번째 문제는 f1이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제 다시 봤더니 fx를 x-1과 x-2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더하기 3이라고 준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얘나 다 얘를 빵 되는 여기는 요 전체를 빵 되게 하는 그런 x 값들이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뭐가 돼요? 여기다가 2 넣으면 빵 되니까 2 넣으면 뭐가 돼? 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두 번째 문제는 요거 1 넣으면 빵 되니까 두 번째 문제 답이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 개념만 딱 잡자. 그렇죠? 다항식에 대한 넘어가서 x, y에 대한 다항식은 넘어갈 거예요. 다음 4-10번 문제. 이게 다야? 뒤에 더 있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될 때 아직 안 나왔지. 자 볼게요. fx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1이래. 이게 주어져 있는데 걔가 x-1 전체적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었어요. 다시 봐봐. a의 x의 4제곱 더하기 b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가 x-1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랑 b랑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실상 1밖에 없잖아. 그지? 1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문자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할까?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어. 어떻게 풀고 싶니?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이런 문제를 딱 봤어. 너희는 별표 딱 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야. 진짜. 네?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봐봐. 자,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사실은 알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완전 똑같은 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얘는 x-1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갖겠지. 그지? 여기 얘가 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1로 두 번 나눴을 때 두 번 다 나머지가 빵이지 않을까? 모르겠어. 다시 봐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있었다고 생겨. 요거 하나만 있었어. 그러면 현재 좌변을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1로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얘를 x-1로 나누는 방법. 우리 나누는 방법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잖아, 세 가지. 아예 애시당초 그냥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막식 변형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요거 나누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거 1차식이잖아, 그지? 1차식 나누는 방법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조립제법으로 나누면 되겠네. 1차식이. 그죠?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얘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A랑 B랑 1이죠? 이거죠? 이거 1차식으로 잠깐 바라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1로 딱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얘는 뭐? A. 얘는 A 더하기 A 이렇게 되지. 여기 있는 얘가 A 더하기 B. 얘는 A 더하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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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럼 이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빵 돼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오케이? 지금 나는 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본 거야. 그죠? 나는 떨어지잖아. 여기 얘가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실제로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x-1 요거랑 그 다음에 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다시 얘가 되는 거 아닐까? 얘가 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뭐 해주면 1 가지고 또 한 번 해주면 오케이? 다시 해보자. A, 얘는 2A 더하기 B 그리고 얘는 2A 더하기 B 그러니까 얘는 3A 더하기 2B 3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고 4A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이 결과가 뭐가 되네? 또 빵이 되지. 됐어요? 요렇게 식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다.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빵이라는 식 하나랑 4A 더하기 3B는 빵이다라는 식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요거 2개 연립하면 내가 A 더하기 B가 계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자,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x-1로 나눌 수가 없다. 그죠? 분명히 있는데, 그죠?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렇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너희가 다 지금 두발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손. 다 탈 수 있죠? 그죠? 다 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탔니? 못 탔어, 그지? 아버지가 꼭 아버지의 역할이잖아, 이게. 그지? 아버지가 두발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잡고, 맞아? 너희들은 계속 밟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계속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손을 놓지, 맞아요? 그럼 나 많이 넘어지잖아, 그지? 넘어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성공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맞아? 선생님은 잡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 너희들을 내가 계속 잡고 다니면은 너희들은 못해요, 끝까지.
오케이?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너희가 스스로 자꾸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한 번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될 거야. 알았지?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그래요. 원래.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노력해보고 그리고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 혼자 탈 수 있을 때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밖에 없어. 알았죠? 내가 계속 잡아주고 갈 수는 있거든? 물론 서로 힘들어 그러면 그치? 내가 계속 잡아주고 가는 건 서로 힘들어.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 역할이 되게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요인이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은 편하게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이거 비슷한 문제 예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봐봐. 이렇게도 접근했었거든. 여기는 얘가 뭐예요? x-1의 제곱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그냥 항등식으로만 바라봐봐. 그냥. 오케이? 그냥 항등식으로만 바라봐. 그러면 처음에 내가 x에 1 한번 넣어보지 않을까? 넣어볼 것 같아. 넣어봤어. 1 넣어봤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얘는 빵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나오지? 이게 아까 여기서 나머지 이쪽에 있던 첫 번째 이 식이 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빵입니다. 이 식이랑 완전 똑같은 식일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하나 했다는 건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 자체는 식 하나 가지고 나는 문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뭐 할 수 있군요. 소거할 수 있군요. 라는 사실 하나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식에다가 그대로 ax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식을 써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되겠지. 왜? 1 넣었을 때 빵 나오는 애였지. 그럼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또 이거 4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면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가지고 내가 뭐 해주면 직접 나눠보면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a 여기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되면서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x-1에다가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됐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x-1 전체 제곱에 이거래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랑 약분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얘랑 얘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또 다시 한번 뭐 하겠어? x에다 또 1 넣을 거야. 오케이? 또 1 넣어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돼요? a-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a 값은 얼마 나와요? 3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랑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a랑 b를 구해도 돼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몽땅 다 써도 됩니다. 수학적 논리에 맞게만.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잡고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4-11번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4-12번 또 하지 말자. 요거 한번 해볼까? 봐봐. 지금 x의 30제곱이 있어요. 여기는 얘를 x-3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때 나머지를 지금 r이라고 줬는데 요 r이라고 하는 건 몇 차야? 그치, 빵차. 상수항이 되겠죠? 요거는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상황을 생각해, 상황을.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뭐가 돼? 3의 30제곱 나오니? 뭐야? 나머지 정리잖아 이게. 그지? 어떤 다항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아, 이 다항식에다 뭐 넣어주세요? 3 넣어주세요. 맞아요? 됐어? 그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정도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고 몫의 개수의 합이래. 우리 몫의 개수의 합 어떻게 구하니? 다시 어떤 다항식 다시 참고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 fx의
모든 개수의 총합은 뭐가 되죠? 다시 자, fx가 몇 차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오케이? 그럼 내가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여기는 이 i랑 여기는 이 i랑 여기는 요 i랑 여기는 요 i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것만 내가 딴 데서 다 더하고 싶으면 x에다 놀러 달라고. 1로 달라고. 기억나죠? 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총합이. 그러니까 얘는 몫의 총합은 뭐겠어? 몫의 개수의 총합은 Q1일 거야. 해석할 수 있겠니?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Q1을 또 구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X를 뭘로 보는 거야? 1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1로. 이게 뭐가? 1은 마이너스 2Q1 이렇게 되고 더하기 3의 30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갈게. 얘 Q1의 2배는 뭐가 됩니다? 3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요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얘가 몫의 개수의 총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럼 봐봐. 얘들아, 수학에서 A와 B의 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A 빼기 B가 아니라 A 빼기 B의 절대값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차를 구해달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그 차이를 구해달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3과 5의 차는 2가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차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나는 지금 뭘 비교하고 싶냐면 R이라고 하는 거. R은 뭐야? 3의 30제곱이죠. 그 다음에 저 몫의 개수의 합은 2분의 3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지. 둘 중에 얘랑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 같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맞아요? 얘에서 얘를 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 얘는 2분의 2 이렇게 써버리자. 그래서 2분의 2, 3의 30제곱 2분의 1, 3의 30제곱 해버리면 2분의 1, 3의 30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다? 2분의 3의 30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게. 이게 답이 됩니다. 됐어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다, 그지? 자, 우리 지금 이런 것들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들 있잖아. 복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진짜 복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복습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되게 많아, 여태까지. 그지? 앞에서 다섯 타임 동안 했던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개념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모여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생각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재료들이 없어서 그래요.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습 철저히 해줘. 부탁입니다. 그렇죠? 안 그럼 점점 이게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복습을 철저히 해줘. 그렇죠? 개념 소리 괜히 쓰는 거 아니잖아. 그지? 매일 보라고 해도 여전히 보지 않잖아. 그지? 그지? 혹시 봐. 꼭 봐. 그렇지? 뭘 배웠는지, 어떤 개념들을 배웠어. 그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도 되니까 하나씩 채워가는 거야, 개념을. 그렇죠? 구멍 나는 거 없이 가자. 그러니까 봐봐. 오늘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네. 미안해요. 다시 잘 봐봐.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면서 지금 봐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거야. 내가 이만큼을 배웠다? 이만큼을 배웠어. 근데 여기 막 구멍들이 막 생겨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 개념을 가지고 이거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요거 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거 구하는 문제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근데 요런 개념들이 다 비어 있으면 당연히 연결이 절대로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지금 쌓아가는 단계에서 그런 거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수학을 못하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못할 거야 이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복습 철저하게. 수포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우리 영어 단어 어때?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잖아, 그렇지? 개념이라고 안 까먹을까? 까먹어요. 사람인데 당연히 까먹지. 그러니까 자꾸 복습하라고 해서 개념부터 쓰게 하는 거야. 알았죠?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계속 다 될 때,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갈 때. 좋아요. 다음 넘어가. 그래 나왔다 드디어. 오늘의 끝판왕입니다. 오늘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하산해도 좋습니다. 풀어보세요. 근데 얘는 좀 힌트를 많이 주긴 했어. 해보세요. 문제가 오늘의 끝판왕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되게 천천히 해볼게. 한번 한 방에 이해해보자. 일단은 여기는 얘로 나는 나머지를 각각 구해달래. 그럼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G0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G1은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G2는 또 얼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3은 얼마인가요? 지금 이거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바로 이해되지? 됐어요? 그럼 나는 나머지 구해달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넣어볼까? 0 넣어보자. 오케이? 일단 0은 뭐가 돼요? 얘는 못했어요. 얘는 뭐가 돼요? F 0이 되죠? 그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2F 1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얘는 뭐가 될까? 3F2 빼기 2가 될 거야. 여기 얘는 4F3 빼기 3이 될 것 같아. 됐죠? 근데 얘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 넣으면 이거 0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저희는 쟤는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넣으면 0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0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다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어. 됐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x도 인수로 가질 거고요. x-1도 인수로 가질 거고요. x-2도 인수로 가질 거고 x-3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그리고 또 뭔가 인수로 가질지도 몰라요. 그지? 근데 fx 몇 차식이래? 3차식이랬어. 그죠? fx 3차식이랬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현재 3차식이잖아. 그럼 3차식에다가 1차식 곱한 거니까 여기는 이 결과는 4차식 될 거고 4차식에서 1차식 빼봐야 그 결과는 계속 4차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gx 몇 차식이야? 4차식. 그럼 여기는 얘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됐죠? 요거까지만 이미 해도 몇 차식이 됐으니까 4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따라오고 있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또 구해달라. 이번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G-1이 얼마인가 이거 구해달랬어. G-1은 구할 수 있을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얘 뭐가 돼요? 0, F-1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4개의 값은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었는데 여기는 얘만 지금 뭐였어?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K 값까지 완벽하게 구해야지 GX를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자. G-1은 뭐가 될까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여기는 이 결과가 얼마야? 24잖아. 그죠? 근데 K는 얼마였겠어? 24분의 1이었게 돼.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GX는 24분의 1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번까지의 답이야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내가 궁금한 게 F5가 궁금했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했다고? F5가 궁금했어. 됐죠?
그럼 F5가 궁금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이라고는 뭐 gx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1에다가 f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x 요거밖에 없잖아. fx에 대한 식은. 그죠? 여기다 5를 한번 넣어보지 뭐. x에다 5 한번 넣어보자. 얘는 뭐가 돼요? g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g5. 얘는 6 곱하기 f5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궁금했던 f5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 넘어가니까 g5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걔를 뭘로 나눠주세요? 6으로 나눠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G5가 뭔지 궁금해. 여기다가 한번 뭘 넣어봤어? 5를 넣어봤어.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24죠? 얘랑 약분돼서 없애지면 얘는 5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G5는 뭐가 되겠어? 5가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6분의 10이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다. 3분의 5가 답이 될 거야. 됐죠? 지금 봐봐. 선생님 여기까지 푸는 데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야. 근데 혼자서 생각하려면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치? 근데 이 문제를 갑자기 난이도를 한 3배 정도 향상시킨다면 저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F5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 관점에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지? 요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질 거야. 자, 됐습니다. 넘어가요. 자, 보자. 그냥 문제가 이런 거야. F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F2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F3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F5가 얼마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를 줬어. fx는 몇 차식이래요? 3차식 fx였어요. 이렇게 지금 준 거야. 여기까지 됐죠? 한번 봐봐. 아까처럼 어떤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지? 규칙. 얘는 지금 그냥 0이었을 때 0이었고 1이었을 때 1이고 2잖아.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2고 3이잖아. 3이었을 때는 3이고 4지. 맞아? 여기까지 규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다. 0이고 1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fx 마이너스 x분의 다시 x 더하기 1분의 x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얘를 f0 마이너스 1분의 0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f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빼기 1 다시 빼기 2분의 1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F3은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얘만 변하면 참 좋겠는데 그 밑에도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냐면 fx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라는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에서 이런 애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분모 쪽에 가 있는 건 분수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식을 조금 더 변형시킨 거야. 좀 더 변형시켜볼게. 이렇게 갑니다. 여기다 1, 1을 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양변에 2, 2를 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3, 3을 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4, 4를 곱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0인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있는 이 다항 이거를 내가 x 더하기 1에 fx에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다항식으로 여기 있는 이 좌변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0 는 거, 1 는 거, 2 는 거, 3 는 거까지가 다 뭐 나왔어? 0 나왔어. 그지? 그러니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x에 x-1에 x-2에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가 또 붙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봐. 요거 fx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잖아. 3차식에다 여기는 얘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4차식 됐지? 그럼 얘는 4차식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
여전히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내가 이런 식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식 하나. 그럼 나는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K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오케이? K 값을 계산해야 돼. 뭘 넣어야 될까? fx에 대한 정보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빵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거 좌변은 1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돼요? 24k가 됩니다. 그죠? k 값은 뭐가 돼요? 24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2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해낸 상태에서 여기다가 5 집어넣은 다음에 결과 다시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변형하는 그 힌트를 주고 있었어. 사실은 문제에서. 여기 보이죠? 첫 번째 힌트야.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힌트는 뭐였냐면 여기는 이 k 값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 상태에서 k 값을 못 구해요. 왜냐면 그냥 이 식만 바라고 k 값을 어떻게 생각해? 마이너스 1 넣을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심지어 g-1이라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힌트도 또 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힌트가 두 개나 있었으니까 사실 구하기가 좀 편했던 문제인데 그 힌트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얘만 딸랑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3배로 상승하는 그런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다 틀린다고 보면 돼. 얼마나? 오케이? 너희들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문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정석에 있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타임S의 3단원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면 돼요. 남아있는 거 1, 2, 3단원 중에서 하나도 안 풀려있는 게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테스트 하나 더 보고 500 가면 되고 수고했습니다.